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수업 시작할게요. 자, 눈증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책 페이지 129페이지 보시면 첫째 줄에 논증이란 아직 명백하게 규명되지 않은 사실이나 논쟁적인 문제에 대해 타당한 근거를 제시해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글쓰기 방법이라고 되어 있죠. 그치?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의 주장을 또는 나의 주장을 어떤 사실에 대한 나의 주장을 옳다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증거를 내 주장이 이래서 옳다라고 말할 수 있는 증거를 들어서 논리적으로 상대방을 설득하는 거죠. 그렇죠? 내 주장에 공감하도록. 그래서 그 아랫줄 보시면 논증은 글쓴이의 견해와 주장에 대해 독자가 공감, 동의하도록 설득하는데 중점이 있다. 이런 말이지. 그렇지? 그리고 이건 어떻게 보면 내 주장이 이러이러한 거다 라는 식으로 설명과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논증과 설명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논증문 같은 경우에는 논증만으로 글의 내용을 구성하지 않고 논거라는 건 이제 논리적 증거죠. 논거를 제시할 때 이제 설명의 방법을 활용을 하는 거지 설명만으로 논증을 이루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거는 내가 어떤 사실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걸 설명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논증이라는 거의 목적은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을 설득을 해서 내 의견을 따르도록 내 의견에 공감하고 동의하도록 만드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설명과는 다른 거예요. 그냥 이거는 이거이다 라고 설명해 주는 거와는 다르게 설명이 논증의 어떤 한 요소로 방법으로 작용할 수는 있어도 논증과 설명이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논증이라는 거의 목적은 대립되는 견해와 갈등, 그 아랫줄에 보시면 갈등, 그 다음에 논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다라는 게 키포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논쟁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시면 어떤 견해가 다른 견해보다 더 나은지, 즉 내 견해와 내 견해가 다르다고 생각하는 그런 상대방의 의견과 비교를 해서 내 의견이 더 옳다라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 견해, 즉 어떤 견해가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 다른 견해보다 내게 더 낫다. 왜?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라는 거를 나타내는 것이 논증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논증이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과정, 그 다음에 탐구의 한 수단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결론을 설명하고 옹호하는 방법이 된다. 즉, 이 결론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 내 의견, 나는 이러이러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 그 주장을 설명하고 옹호하는 방법이 당연히 되는 거지. 왜? 이 주장은 이러이러하고 또 이러이러한 논리적인 증거가 있어서 이것이 옳다라고 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쵸? 그 다음에 반드시 갈등을 전제로 하고 있다. 여기서 반드시 갈등을 전제로 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 논증이라는 것이 나의 의견과 그치? 그 다음에 나와 반대되는 다른 이의 의견을 대립해서 내 의견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의 의견과 다른 사람의 의견이
갈등을 빚는 거가 전제가 돼야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야지 내 의견이 더 낫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갈등을 반드시 전제로 하고 있고, 타당한 논증은 신빙성 있는 근거를 제시해서 논리적으로 그 근거를 이제 개진하면 다른 사람이 그 명제를 확실하게, 즉 나의 의견을 그렇구나, 옳구나 이런 식으로 확신하게 만드는 데에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논증은 어떤 식의 과정을 거치냐면, 일단 명제를 설득해. 그러니까 나는 이러이러하다고 생각한다. 나의 주장은 이거이다. 누구는 뭐뭐이다. 이런 식으로 내의 주장이 들어있는 어떤 명제를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추론, 그 다음에 논거 제시, 이런 식으로. 논거라는 거는 이제 논리적 근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장은 내가 하고 하자 하는 주장, 나의 주장은 상대방,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게 진실하고 건전하고 적합해야 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이게 내 주장이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있으려면 당연히 진실이어야 되는 거잖아. 거짓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실해야 되고 진짜여야 되고, 그리고 내 주장이 다른 사람의 어떤 생각을 바꾸려고 하면 적합해야 되는 거지. 어떤 명제에 대해서. 그렇죠? 그 다음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논거를 충분히 제시해야 한다. 공정하고라는 거는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아요. 치우치지 않지만 그 증거는 나의 의견에 적합한 증거가 돼야 되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객관적인, 누가 봐도 맞아라고 동의할 수 있는 객관적인 어떤 증거를 들어서 상대방을 설득을 시키는 게 목적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논증의 과정을 거치는데 주장과 그 다음에 내가 드는 증거는 이러이러해야 된다라는 거를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요. 자, 그러면 이런 논증을 위한 요건이 어떤 것이 있느냐. 일단 첫 번째로 토론을 해야 할 쟁점이 있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논증이라는 것이 나의 의견이 옳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상대방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거가 논증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어떤 의견에 있어서 나의 의견과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다음에 상대방의 다른 의견이 달라야 되는 거지. 달라야 된다는 얘기는 이거에 대한 쟁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치? 서로가 다투는 어떤 요소가 있어야지 나의 의견에 대한 논증을 하면서 상대방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 거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그쵸? 그 다음 둘째는 쟁점을 명제로 드러내야 한다. 이제 명제라는 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나의 의견이에요. 나의 의견을 이제 말로, 글로 드러낸 게 명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나는 이러이렇게 생각을 하면 뭐뭐는 뭐뭐이다 라는 식으로 딱 내 의견을 드러내고 그 다음에 그 의견이 왜 옳은지를 이제 표현을 해야 되는 거지. 그쵸? 그래서 쟁점을, 즉 의견이 다른 의견들이 분분한 나와 다른 의견들이 있는 그런 쟁점을 명제로 드러내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명제라는 거는 공정하고 명료해서 선입관이나 편견이 있어서는 안 된다. 즉, 이 명제라는 거는 상대방이 공감할 수 있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공정하고 명료하고 객관적이고, 그쵸? 진실이어야지 거기에 대해서 미리 쟤는 뭐 저런 의견을 가져?
또는 저거는 아니야. 이런 식의 어떤 선입관이나 편견이 있어서는 안 된다. 상대방이 이런 식으로 어떤 쟁점을 명제화시켜서 그거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증거를 들으면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쵸? 그런 표현력이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 명제는 둘 혹은 그 이상의 주장이나 판단을 가져서는 한다. 하나의 명제는 보통 하나의 어떤 주장이나 판단인 거예요. 하나의 명제에는 하나의 의견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보통 명제는 둘 또는 그 이상의 어떤 주장이나 판단이 하나의 명제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논증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가 보통 명제, 그 다음에 이제 논거, 그 다음에는 이제 추론이라고 보통은 나뉘거든요. 세 가지로 나뉘어요. 그러면 이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제 알아보도록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책 페이지 129페이지요. 명제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면 명제는 무엇이냐? 그러니까 어떤 거를 내 논증의 대상으로 삼느냐? 어떤 것을 상대방과 나의 어떤 이 쟁점이 될 수 있느냐? 이게 명제야. 그러니까 명제라는 것은 두 번째 패러그래프입니다. 단락을 보시면 명제는 필자의 주장, 판단, 신념, 식견 등을 드러낸 언어적 표현, 즉 내 주장을 말로 딱 표현해낸 것이 명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내 주장을 딱 말로 표현을 해놓으면 그 다음에 이 명제는 당연히 내가 논리적 증거를 들어서 이게 옳다라는 거를 증명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 주장은 이러니까 이래요. 그리고 왜 내 주장이 왜 이러냐면 이러한 근거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근거를 들어서 내 주장이 옳아요라고 나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니까. 그래서 진위를 가려내는 논증에 그래서 증명해야 되는, 내가 옳다고, 내 주장이 옳다고 증명해야 되는 진술 내용을 말한다 라고 할 수 있죠. 명제라는 것은. 그래서 끝에 보시면 따라서 명제라는 건 논증에 그래서 주제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즉 어떤 면에서 보면 주제라고도 할 수 있어. 내가 어떤 글을 써. 내가 어떤 주장을 하고 싶어서 어떤 글을 써. 그래서 나는 이러이러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내가 이거에 대해서 어떤 논리적인 어떤 근거를 들어서 막 주장을 해. 그리고 그래서 결론은 내 주장은 그래서 옳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해. 그러면 그 글을 관통하는 주제는 나의 주장인 거죠. 그렇죠? 그 글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주제는, 그 글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포인트는 주제인 거고, 그 주제는 바로 내 주장인 거지. 그렇죠? 그래서 논증의 글에서는 글의 주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명제는 필자의 주장이나 판단이나 신념, 식견 등을 드러낸 언어적 표현, 말이나 글로 나타내는, 그리고 증명되어야 하는, 이게 옳다라고 증명되어야 되는 어떤 진술 내용이다 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고, 그리고 판단이나 주장의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즉 명제라는 건 어떻게 보면 내 주장이고 내 판단이고, 그쵸? 내 신념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일관성이 있어야 되죠. 내가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명료한 정확한 말로 정의를 명확히 할 수 있어야 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명제를 드러내고 싶을 때, 나타내고 싶을 때 모호한 말이라든가, 그쵸? 그 다음에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말이라든가, 이런 말로 내 명제를 드러내면 상대방도 당연히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알아듣지 못해요. 그래서 정확하고 명료하고 이런 말로 정의를 명확히 할 수 있어야 되고, 선입견이나 편견이 없다라는 말은 아까도 했었죠. 그렇죠? 그리고 공정해야 한다. 그 다음에 내용이라는 거는 논점이 흐려지지 않도록 복잡하지 않고 굉장히 단순해야 돼요. 그래야 그 명제를 듣는 사람이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단일해야 한다.
보통 하나의 명제는 하나의 주장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쵸? 왔다 갔다 해서든 안 되고, 그리고 보통은 내 의견이긴 하지만 내 의견이 너무 개인 어떤 주관적인 성향이 너무 드러나서는 안 돼요. 그래서 개인의 주관적인 의견을 배제하고 객관성을 지녀야 한다라는 거를 꼭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129페이지에 보면 마지막 단락 그 위에 보시면 두 번째 줄 명제가 되기 위해서는 단일성, 객관성, 공정성, 명료성 이런 등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보시면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그런 명제를 가지고 있어야 하나라는 거를 이제 보셔야 돼요. 첫째, 하나의 명제는 두 가지 이상의 주장을 담아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단일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남북통일은 거기 여러분들 책에 보시면 남북통일은 하루빨리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북핵 문제는 한국을 중심으로 등의 국가들과 긴밀한 협조 속에서 해결해야 한다라는 명제를 내가 드러냈어. 근데 이거는 뭐가 문제냐 하면 두 가지의 주장을 담고 있는 거지. 남북통일에 대한 남북통일은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주장 하나와 북핵 문제는 긴밀한 협조 속에서 해결해야 된다는 두 번째 주장을 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이런 명제를 드러냈는데 두 가지 내용을 한꺼번에 담고 있으면 그 다음에 내가 논증을 할 때에는 논리적으로 증거를 들어서 이 명제가 옳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는 두 가지 명제에 대해서 동시에 내가 증거를 들어서 논리적으로 증명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너무 복잡해지고 초점이 흐려지고 막 혼란스러워지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하나의 명제는 두 가지 이상의, 그러니까 하나 이상의, 그러니까 두 가지 이상의 두 개가 안 되는 거지. 하나만 주장을 담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안 그랬다가는 초점이 흐려지고 혼란스러워진다. 왜냐하면 논증을 할 때 두 가지를 한꺼번에 A와 B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해야 된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의 명제는 하나의 주장만을 담아서야 된다. 이게 단일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죠? 이게 단일성. 그 다음에 막연하거나 모호한 어휘로 진술해서는 안 된다. 가령 문씨는 장래성이 있는 사람이다. 어떤 장래성? 그리고 어떤 문씨? 그는 아주 큰 사람이다. 크다라는 기준이 도대체 뭔지. 그쵸? 이런 식으로 다예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명제를 쓰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객관적이고, 그쵸? 명료하게 쓰셔야지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막연하거나 모호한 어휘로 진술해서는 안 된다. 두 가지 이상으로 의미가 다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사람이 이쪽으로도 해석이 되고 저쪽으로도 해석이 되는 거니까 안 된다. 그 다음에 셋째, 명제는 공정해야 하며 편견이 없어야 한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주장을 하기 위해서 뭔가를 조작하거나 왜곡하거나 이러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령 우리 대학교 합격생들의 성적을 외부에 발표하려고 할 때 우수한 학생들의 학교 성적만을 기준으로 하면 이거는 공정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왜곡된 명제이기 때문에 이러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셋째로 명제는 공정하고 편견이 없어야 한다라는 거를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될 것 같고, 그럼 명제의 종류로는 어떤 것이 있느냐? 여러분들 책 페이지 130페이지에 보시면 논증에 필요한 명제는 사실명제와 정책명제, 그 다음에 그 아래에 보시면 가치명제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보통 세 가지 종류로 나뉘어요. 사실명제, 정책명제, 가치명제. 그럼 사실명제라는 건 뭐냐? 무엇이 사실이다. 이거는 사실이다 라고 주장하는 게 사실명제. 그렇죠? 예를 들어 화사집은 미당 서정주 시인의 시집이다 라고 하면 이거는 어느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런 사실을 주장하는 게 사실명제. 즉 어떤 사실이나 상황의 진위에 대한 판단, 즉 이거는 사실이야 라고 얘기하고 싶은 것에 대한 거를 주장하고 싶으면 이게 사실명제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거는 사실이다 라고 판단해서 주장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한국전쟁은 1950년에 발발했다. 이런 식으로. 이거는 사실이라고 내가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나는 이거를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명제로 삼는 거고, 그러면 1950년에 한국전쟁이 발발했다는 증거를 내가 들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정책명제인데, 정책명제가 뭐냐 하면 뭐뭐는 바람직하다 라고 주장하는 것. 즉 예를 들어 특수세의 비율은 낮추어야 한다. 특수세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기에 비율을 낮춰야지 맞다, 바람직하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정책명제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바람직하다, 즉 당위성, 이래야만 한다 라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행위를 유도하기 위한 명제.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니 너도 해라 이런 얘기죠. 그렇죠? 당신도 이거에 동의해서 이렇게 해야 한다 라고 주장하는 게 정책명제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상대방이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행동의 어떤 변화를 나타내기 위한 명제라고 보시는 게 정책명제. 그래서 여기서도 뭐 특수세의 비율은 낮춰야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예로 들어서 자연을 보호해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하면 이것도 자연은 훼손되면 절대로 안 되는 대상이니 우리가 자연을 보호해야 하는 게 바람직하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상대방이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가치명제. 가치명제라는 건 거기 나와 있듯이 어떤 제도나 윤리, 사상, 가치관, 예술 작품 등에 대한 가치 판단을 내린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민주주의는 훌륭한 정치 체제이다.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민주주의라는 것에 대해서 나는 민주주의가 옳다고 그 가치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것이 옳고 훌륭하고 이런 정치 체제라고 나는 판단을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민주주의는 훌륭한 정치 체제이다라고 나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 성선설도 있고 성악설도 있잖아. 그렇지? 근데 나는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라고 내가 판단을 한 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가치 판단을 한 거지. 그렇죠? 그래서 어떤 제도나 윤리, 사상, 가치관, 예술작품에 대해서 내가 내린 판단을 상대방에게 주장하는 거가 가치명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내가 증거를 들어갖고 상대방도 동의하도록 만드는 거지. 그래서 가치명제는 이런 것도 있고, 예를 들어 웃음은 건강에 좋다. 나는 웃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내가 어떤 판단을 내리면 건강에 참 좋은 것 같아. 그러면 나는 웃음은 건강에 좋다라고 가치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많이 웃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지. 그리고 웃음이 왜 건강에 좋은지 뭐 의학적인 논리적 증거를 다 대가지고 주장을 한다던가.
또는 담배는 몸에 해롭다라고 해. 그리고 담배에 대해서 다 각각의 사람들이 다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담배 피우는 사람은 이거 담배는 뭐 몸에 뭐 해롭다고 하지만 스트레스를 풀거나 뭐 이런데 뭐 좋아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쵸? 그래서 나는 내가 생각하는 담배라는 거에 대한 가치 판단은 몸에 해롭다라고 나는 주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어떤 근거를 내가 들어서 주장을 하는 거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명제의 종류에는 사실명제, 정책명제, 가치명제 이런 식으로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시간이 다 됐네요. 그러면 오늘은 명제의 종류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